안녕하십니까. 14주차 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당초, 어, 저희 대학 내에 있는 3D 프린팅 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통상 창업보육센터 내에 보면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센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이렇게 어,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최근 바이러스 또 좀 확산이 되고 해서 학교 방침이 수업 방식을 동영상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3D 프린팅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저희 대학 내에 산학 협력 관 건물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또 3D 프린팅 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개별로 방문을 해서 꼭 한번 그 3D 프린팅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팅 개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설계 데이터에 따라서 액체 또는 파우더 또는 가루죠. 이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 수지, 또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 적층 방식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얇게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입체물을 제조하는 장비입니다. 3차원 CAD 설계 있죠. CAD에 따라서 생성하고자 하는 형상을 레이저와 이 파우더 재료 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 조형하는 기술, RP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이 3D 프린터의 특징은 신속 조형 기술, 다룰 수 있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작업된 3D 모델링 데이터를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설계된 어떤 제품을 신속하게 별도의 어떤 공작 기계나 어떤 거푸집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첨가형 제조입니다. 재료를 한 층 한 층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공제식 가공에 비해 원재료가 절감됩니다. 첨가형 제조입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쌓아서 제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디지털 제조입니다. 3D 프린터가 중간 시제품 제작만이 아닌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사용 가능한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또 파괴적 기술, 노동력 없는 고품질 제조입니다. 또한 한 $1000가 안 되는 책상 위에 작은 장비, 즉 작은 공장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중국이나 인도의 저임금 매력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3D 프린터 기계 하나만 있으면 어떤 노동력에 어떤 공급 없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제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왜 좋으냐? 모델링 그 방법 한 교육 한 몇 시간, 이 몇 시간으로 숙련된 전문 직업 기술을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링해서 이 설계된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3D 프린터 이 장비가 자동적으로 그 제작을 설계된 어떤 제품 제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공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개인이 집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 부품 그 구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필요한 그 형태를 잘 설계해서 모델링해서 3D 프린터에 입력만 한다면 3D 프린터가 그 부품을 아주 오차없이 정확하게 제작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로 그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검토 과정을 반복하여 빠른 문제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또 만들고 하면서 빨리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거리 제약 없이 먼 곳에서도 그 실시간 이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어려운 가공, 그 안쪽, 그 빈 공간 안쪽, 어떤 제품의 그 안쪽은 통상 기존 어떤 가공 방식으로서는 그 제작하기가 힘든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빈속 안쪽의 어떤 가공이나 복잡한 부품 생산을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그 금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통상 이렇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 금속으로 된 금형 틀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라스틱 제품 이런 그 재료 등을 이렇게 넣어서 액체 상태에서 넣어서 가지고 그걸 이렇게 굳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안쪽에 어떤 그 섬세한 부분은 금형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가공해서 쌓아서 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어떤 그 정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3D 프린팅이 많은 변화를 아마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가치 사슬의 디지털화, 어떤 컴퓨터라는 어떤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어떤 3D 장비, 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의 어떤 디지털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 3D 프린팅이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값싼 노동력의 경제 가치 상실에 따른 값싼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인력의 어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전한 자국 기업의 국내 이전이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제품 출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또 금형 틀을 먼저 만들고 그런 걸 또 이렇게 가공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어떤 뭐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하든 뭐 또 어떤 벨트 어떤 단계 어떤 과정 공정을 또 구축을 하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그냥 3D 프린터에서
설계한 어떤 그 모델링한 내용을 막바로 그 제품 그 3D 프린터에서 이렇게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해서 제품 출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 전통 제조업의 그 사용자 중심 그 시장에서 맞춤형 생산 시장 형태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전통 제조업에서는 설비 시설과 공장이 있어야만 제품 생산이 가능했던 반면에 3D 프린팅 사회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여러분들 그 많은 사업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제조 사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또 한 번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어떤 뭐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야만이 가능한, 그만큼 제조가 다른 서비스나 다른 어떤 타 어떤 그 분야보다도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3D 프린팅사에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공장 개념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3D 프린터가 현재 극복해야 될 사항은 사용하는 재료가 제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뭐 FDM 방식 필라멘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필라멘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거기는 재질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또 그럼 그게 가장 지금 FDM 방식의 필라멘트 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3D 프린팅 하면 제일 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 보편화된 프린터인데, 최근에는 금속 3D 프린터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보면 재료의 어떤 다양성이 결여되고 사용하는 재료가 제한적이다. 또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부분도 현재는 많이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재료의 세척과 경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처음에 잘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굳히는 경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제작품의 내구성이 약합니다. 통상 우리가 제일 이렇게 일반화되고 보급이 된 FDM 방식의 필라멘트 가지고 만드는 그런 3D 프린팅 가지고 만든 제품은 보통 피규어나 뭐 이런 모형물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작품의 내구성이 약한데,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선박의 추진 터빈, 이게 선박이 항해하는데 프로펠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펠러를 통해서 결국은 선박이 움직여지는 건데, 굉장히 높은 감도를 요구하는 선박의 수명과 함께 끝까지 강도를 유지해야 될 어떤 프로펠러의 강도는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박 건조 쪽에서요. 근데 심지어는 금속 선박용 프로펠러까지도 3D 프린터 가지고 만들고 현대중공업에서 또 시험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3D 프린터가 기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프린터 크기에 의해서 제품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게, 프린터기 안에 이제 약간의 어떤 구역, 통이면 통, 어떤 안 3D 프린터기의 어떤 움직이는
안에 그 안에 한해서 그 제품의 어떤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에서는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집을 심지어는 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린터의 어떤 그 크기를 잘 이렇게 응용해서 크기를 잘 이렇게 구축을 하면 집까지도 건물까지도 3D 프린터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어떤 크기에 대한 어떤 한계도 지금 상당히 극복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3D 프린터가 보편적으로 통상 사용하는 재료가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상당히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은 좀 제한적인 면이 있고요. 제작 시간이 통상 이렇게 늦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프린터기의 어떤 이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속한 어떤 그 제조 그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제작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야 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원재료 세척과 경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지금 그 재료의 어떤 그 다양성 또 개발 이걸 통해서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품의 내구성이 통상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금속 3D 쪽에서는 많이 극복하고 있고 제품의 크기에 제품의 그 프린트 크기에서 제품 크기 결정되는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 그 활성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3D 프린팅 그 특허 종료, 이 특허가 그 주요 3D 프린팅 주요 특허가 2009년도에 대거 종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보통 20년 이렇게 설정돼서 보호되고 있는데 이런 그 3D 프린팅 특허 종료로 인해서 후발주자의 경쟁 유도 및 시장 활성화. 이제 특허권이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1986년 8월 찰스 헐 3D 시스템 이라고 미국의 그 3D 쪽에 그 상당한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업체 대표가 최초 3D 특허 하면서 확장제 STL을 지정을 했고 1989년 10월 스캇 클럼프가 3차원 물체를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이라는 기술로 특허를 획득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09년도에 20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DM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램랩 오픈 소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3D 프린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지식 이걸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램랩 오픈 소스를 계기로 해서 저가 3D 프린터 보급이 확대가 되었고요. 다음에 SLS라는 3D 시스템즈의 어떤 특허. SLS는 일종의 금속형 분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S3 3DP 1996월 컬러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분말형 프린트입니다. 분말을 어떤 작용을 시켜서 레이저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아주 얇은 어떤 적층 가공 방식으로 분말을 이렇게 고형화 시켜서 이렇게 제품을 제작해내는 방식입니다.
또 램랩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FDM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4년도에 영국 베스 대학교 그 안드리안 보이어 박사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스스로 복제하며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즉 3D 프린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된 이후 2005년 3월 램랩 블로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3D 관련 지식과 기술을 누구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운동의 어떤 블로그가 시작이 되었고, 이 램랩에서는 개방형 디자인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인 GNU GPL로 배포해서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사회운동,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3D 프린터의 어떤 보급과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램랩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다음에 FDM 방식 특허 만료. FDM이라는 기존 3D 프린터의 어떤 그 방식이 특허가 만료돼 2009년도 되면서 또 부품 설계도 공개 등 이런 걸로 해서 3D 프린터의 대중화 및 활성화가 아주 이렇게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FDM이라는 기술 용어의 상표권 또 사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는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상표권 문제 때문에 이런 FDM 프린팅 기술 방식을 FFF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또 3D 프린터가 활성화된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 발전으로 모델링을 쉽게 공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프린터기에 설계도를 입력하는 어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프로그램 및 컴퓨터 하드웨어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저변 확대, 그다음에 클라우딩을 통한 개인용 제조 시스템 구축 가능 등 산업 패러다임의 또 변화, 또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로의 전송 및 운송으로 1인 소규모 직접 회사 운영이 가능해진 것,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합쳐진 프로슈머 촉진으로 아이디어 제품을 직접 상품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 ASTM 재료시험협회에서는 개인용과 산업용을 분리해서 기술 발달 순서로 아마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가 아마 발전해 갈 것이다. 먼저 3D 스캐너 쪽이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3D 프린터, 그 다음 단계 개인용 3D 프린터, 이후에 바이오 3D 프린터까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은 어떤 시기에 아마 우리가 집에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기도 아마 상당히 이렇게 개인용, 가정용으로 많이 보급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3D 프린터의 어떤 큰 장점을 주의 깊게 잘 보고 또 활용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향후 장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